안녕하세요. 저는 1월 15일 날 척골 단축술과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했어요. 그 이유와 그 병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재활을 수술 4주차 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잼잼이 이렇게 주먹을 졌다 폈다 하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한 병원마다 각각의 그 재활하는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근막 이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진행을 좀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7주차 됐고요. 지금 현재 뭐 아주 정상인과 같은 그런 가동 범위는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모닝 강직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손이 뻣뻣해요. 뻣뻣하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조기를 또 차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잠잘 때 이게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함부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뼈가 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겁도 좀 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이 고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해서 손을 주물주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을.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살살 하시면 좀 안 되고요. 이 손가락의 끝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손 사이사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 뼈 사이사이를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잠자고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차리시면서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엄지 부분,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많이 주물주물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아마 4주 이후로 이제 뭐 통기부스를 풀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이 엘보의 가동성이,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계셨으니까 이 엘보의 가동성이, 팔꿈치의 가동성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팔꿈치를 쭉 폈다가 접었다 하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팔꿈치는 나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꾹꾹 이 아래 척골 있죠? 척골 요 사이로, 뼈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도 처음엔 조금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겁이 좀 많이 났어요. 꾹꾹 눌러주세요. 전완근 이쪽을 좀 많이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동작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사지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이쪽 위쪽 부분은 이 손에 이쪽 손날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손가락만 쓰시면 좀 잘 안 되고요. 힘들기 때문에 빨개지신 거 보이죠? 그래서 멍들 때까지 하지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뭉쳐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좀 많이 뭉쳤다 그러시면 이 팔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넓은 부분까지 하실 수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지만 아마 처음에 4조차부터 재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마사지를 병행해서 하시면 재활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관절 자체가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근육도 뻣뻣하고. 그래서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손목 위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팔꿈치 고정하시고 이렇게 팔꿈치 고정하시고 살짝 관절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뺐다가 넣고 너무 확 당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손목과 손 사이에 관절의 통로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굳어 있으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떼줍니다. 열어줘요. 이거는 이제 손목의 가동성을 늘려주는데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늘려줄 거예요. 팔꿈치 고정하시고 살짝 늘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 이게 손바닥에 이제 신전 운동할 때 여기 손바닥이 되게 뻣뻣하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모닝 강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여기가 굉장히 뻣뻣해서 우리가 아까 눌렀죠. 손가락 이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쓸어요. 이렇게 쓸어서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이렇게 젖혀줍니다. 저도 제가 아까 그랬죠. 유연하지 않다고. 굉장히 뻣뻣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당기냐면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젖히면 여기까지 막 당겨요. 이게 손가락에서 다 이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쭉 뒤로 젖혀주고요. 그래서 이게 신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너무 힘으로 확 꺾지 마시고 천천히 지그시 눌러서 정지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10초 열을 세시면 돼요. 천천히 열 세시고 이렇게 열 세고 얘도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이 손바닥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전할 때. 그래서 아까 여기도 늘려준 거예요. 마사지로. 이렇게. 그래서 기도손을 하고 뒤로 천천히 뒤로 젖혀줘요. 네, 이때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본인이 참을 수 있을 만큼. 네, 사람마다 다르죠. 저도 이거 재활할 때 사람이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고문 받다가 기절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했어요. 이거구나. 쇼크죠, 쇼크.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면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의사쌤이 손목을 꺾어줄 때는 이게 기절을 하는 거구나. 저는 기절까지는 안 했지만 순간 굉장히 어지럽고 이렇게 구토가 나온다거나 속이 구토까지는 아니었지만 속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어지럽고 막 식은땀 나서 한참 앉아 있었던 벌써 그게 불과 2주가 좀 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뒤로 젖혀줘요. 이게 이제 좀 괜찮으시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5손가락 중에 조금 더 뻣뻣하거나 유연하지 않은 곳이 아플 수 있어요. 저는 엄지거든요. 엄지도 사실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러면 엄지 쪽 이런 쪽을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꼭 이 손가락 안에 이쪽 면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이 손가락의 면을 이용해서 눌러주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안에서 위로 쓸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전 운동을 하시는데, 신전 운동은 한 번 할 때 처음에 가동 범위가 많이 유연하신 분은 처음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굉장히 오래는 아니죠. 지금 이제 2주 좀 넘었으니까 7주 차거든요. 저는 만 6주가 지나고. 그래서 열을 세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쭉 밀고 갔다가 열을 세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5번.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뒤로 젖히는 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손바닥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손가락은 뒤로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쪽 면도 잘 조금 이게 원래 그렇게 90도로 완전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쪽을 잡고 뒤로 젖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뒤로 더 젖혀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안 아프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해도 맞나 싶을 정도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좀 통증 참고. 그리고 밀어줄 때 이렇게 들여 마셨다가 준비하고 보내면서 정지 10초. 그렇게 해서 5번.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은 이제 굴곡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신전이 끝나면 다시 손목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굴곡이 들어가지 마시고 좀 달래주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동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중간중간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잡고 이제 굴곡이 들어가는데, 굴곡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굴곡 자체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가동 범위보다 가동 범위가 있잖아요. 지금 할 때. 그래서 통증이 참을 수 있을 만큼까지 가서 정지하고 10초, 그렇게 해서 5회. 저는 5회보단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쉬어주면서. 그래서 얘도 가다 보면은 한계점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 이제 반대편 손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깍지를 끼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깍지를 끼고.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굽혀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좀 눌러주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바닥에 놓고 할 때 이게 왜냐면 이 손목은 이게 90도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굴곡 자체가. 근데 안 되죠.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90도로 놓은 상태, 얘를 이렇게 놔요. 그 다음 손가락 깍지를 끼고 아까처럼 잡고 팔꿈치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팔꿈치로. 다시 왔다가. 이게 아마 처음에 하시면 이제 힘줄 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없으시면 저는 이제 진통소염제랑 근육이완제 정도는 먹어줬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좀 처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주는 거예요. 참을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이쪽으로도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5번 해서 뭐 저는 많게 한 10번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요. 바닥에서 놓고 또 이렇게도 잡고 옮겨오는 것도 했어요. 그 정지에서 10초 정도 있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1도씩 늘어난다고 조금, 그러니까 계속 같은 범위 내에서만 있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1도씩이라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이게 진짜 언제쯤 더 구부러질 수 있을까, 더 신전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는 게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사진을 그래서 전 찍어 놓거든요. 얼마만큼 됐는지. 비교를 했을 때는 아 정말 이만큼 발전했구나. 뭐 저도 아직 앞으로 멀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혼자로는. 그래서 얘가 조금 도와주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힘든데 펴지지 않을 만큼 지금도 벌벌 떨리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사지를 또 해줘요. 그래서 마사지를 좀 해주면서 하시면, 달래가면서 하시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요, 손에 붓기가 많이 빠져요. 이제 아침에는 막 통통 부어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나면 붓기가 조금 더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천천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먹굴곡은 저는 이제 6주가 지날 때쯤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했어요. 지금 7주차 들어서 지금 4일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근데 주물구걱이 좋은 게 여기 이제 힘줄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래서 잘 안 돼요. 주먹굴곡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고 조금씩 늘려주고, 위에 손등이 엄청 땡겨요. 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엄청 참고 있어요. 혼자 할 때는 거의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그냥 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5번 혹은 10번. 자, 그 다음에 외전,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해서 외회전. 이 동작, 그러니까 손바닥 보기. 손바닥 보기는 이 배에다 놓고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옆구리에다가 두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되게 여기 이쪽 척골 부분 쪽이 굉장히 막 우리한 느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증과 함께 이상한 느낌이 와요. 이렇게 뭔가 이 뼈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근데 이 외회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 척골이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이라서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내전 운동이에요. 내전으로 많이 하거든요. 손등을 위로 많이 보게. 보통 우리 보통 이렇게는 많이 사용하지, 이거 뒤집어서 뭐 하는 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전은 거의 뭐 6개월까지는 70도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전은 거의 그러니까 게을리해도 되는.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거의 그냥 내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내전은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지금도 많이 안 하고 있고, 외전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전 운동 옆구리에다 두시고, 이 손목을 잡으시고요. 손목을 잡으시고, 중립 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에 붙이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 정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 잡고 같이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손이 이렇게 젖혀지지 않도록. 얘도 마찬가지로 10초. 그리고 다시 오고, 다시 중립에 놨다가 같이. 통증 어디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 안 아프면 안 된다.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일단 팔꿈치를 여기다 두시고요. 팔꿈치 이렇게 놓고 이게 탁자에다가 팔꿈치 고정하고, 손바닥을 기도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돌려, 팔꿈치를 바닥에 고정하고 얘를 놓고 뒤집어서 이렇게 같이 위에서 눌러줬어요. 위에서 눌러주고 10초.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 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옆구리에 붙이고 외전하고, 서서도 했어요. 앉아서도 하고 일어서서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범위만큼 안 나오면 다시 반대편 손이 좀 도와줘서 눌러주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손목을 감싸듯이. 그리고 엄지는 여기 엄지 밑에 부분 눌러주고, 이렇게. 그래서 또 10초, 5번 혹은 10번. 제가 설명을 그냥 갑자기 제가 운동하면서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처럼 이런 수술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이 혹시 너무 멀거나 지방에 있다면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모르고, 또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봤는데, 저도 제 손목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그러니까 수술 이전의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떻게 재활이 될지, 그게 저도 되게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좀 남겨보고 싶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두서없는 두서없는 설명이었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도움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척골 단축 수술 또 하신 분들, 이런 수근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재활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한테도 화이팅 해주세요.
그럼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